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에이사다빠 손철입니다. 네. 우리 에셋 아빠님, 포트윈이에요? 표트윈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포트윈 맞죠? 포트윈. 네, 포팀 맞습니다. 네. 공공에서 여쭤봤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길래. 요즘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따뜻한 봄이 왔는데 자산 시장은 이게 따뜻한 건지 차가워지려는 건지 약간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자산 말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에셋 아빠님 그리고 표 대표님 모시고 지금 현재 분양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은 분들이 사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분들한테 함정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분양 제도들도 국가가 무주택자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네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청약 가점만 뭐 많으면은 분양이 잘 되겠거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강남에서 어디를 뭐 분양했는데 그걸 당첨되면 대박 난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권리, 분양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 보시죠. 무슨 내용이죠? 최근에 그 DH 자이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었나요? 뭐 아니 신문도 난리가 났었고요. 네. 뭐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쫙 길게 늘어서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19살짜리가 당첨이 됐다더라, 뭐 금수저더라, 뭐 얘들을 뭐 자금 출처설 한 해 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굳이 그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구입할 이유가 없는 물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자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더 좋은 여건으로 하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도 되고 리스크도 크고 이런 것들은 근데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양재동이죠? 그 옆이죠? 그 개포 DH 자이가 맞죠? 우리 표 대표님 사무실이 거기 양재동 근처인 거 알고 있는데 어디 좀 냄새가 좀 나던가요? 이슈는 많았죠. 이슈는 많았는데 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부동산밖에 우리한테 자산을 안정적으로 크게 안겨준 게 없다라는 의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그 개인들이 뭐 그런 자산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가족끼리도 한 명이 넣어서 되면 뭐 몰아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위기까지 막 뭐 연출이 됐었으니까요. 예, 과열은 과열인 것 같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가열은 가열이고 세부적인 팩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DH 자이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DH 자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대로 한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고는 봤는데 여기 뭐 화면 보면 알다시피 너무 깨알 같죠. 이게 또 뭐 돋보기로 보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내용의 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좀 깨알같이 써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청약을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는 내가 굳이 청약을 하지 말아야 될 물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읽기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말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세례빠님이 그럼 이 깨알 같은 걸 다 읽어 보셨다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 읽어 보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도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맞단 소리네. 네. 네, 몇 가지 체크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DH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는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그럼 이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밀 억제 권역일 때 어떤 페널티를 주겠구나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오죠.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할 때 어떤 조건이 있고 어쩔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흔히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뭐냐? 일단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 85 이하. 네, 근데 80제곱미터 이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분양 평형으로 따지면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33평형 정도. 33평이요? 예, 그 이하를 공공건설이 지었거나 아니면 민간건설이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물건은 국민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주택은 다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LH가 지었더라도 심지어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85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민영주택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임대 조건에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요? 아무래도 좀 컴평스 원하시는 분들은 돈 좀 있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는 일단 입주 대상자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급을 할 때 그 우선 공급,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 특별 공급 어떻게 보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물량들을 일반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분양가를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비 플러스 표준 건축비를 놓고 그 이상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일단은 이제 국민주택은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민영주택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되는 청약 통장에 대한 차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분양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분양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뭐 실제 분양을 하시면서는 그 조건에 내가 맞는가 정도는 확인하실 수는 있을 텐데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무실 테니까 예,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예, 도움이 되겠죠. 야, 이 참 어찌 보면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이벤트인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개탔네. 예, 좀 더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빠꾸미들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무주택자들은 일생에서도 집 한 채 사가지고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주택연금을 전환하면 좋을 텐데 일단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자녀 가구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유공자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건데 일단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이 35%밖에 안 되니까 내가 국민주택에 분양을 신청해야 되겠다 이러면 먼저 어떤 걸 고민해 봐야 되냐면 내가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나? 이것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민영주택은 일단 특별공급이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민영주택은. 근데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이 3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 공급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에 해당된다라기보다도 실제 내가 일반 공급으로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청약 가점에 의해서 얼마나 순번이 높을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일단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아서 일단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거나 아니면 민영주택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좋은 여건에 자금력이 충분할 때 일반 공급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얼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은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일반 분양 순위는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특별공급은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내가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이냐, 신혼부부, 5년 이내에 내가 뭐 자녀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일반 분양 순위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국민주택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특별공급 외에 35% 일반 분양 물량은요, 일단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2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일단 2년 이상 24회 이상 불입을 해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거나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조금 더 이제 심하게 약간 1순위 제한 요건을 둘 수가 있는데, 근데 1순위끼리 경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순위끼리 경쟁할 때는 국민주택은 40제곱미터 초과분의 경우에는 일단 3년 이상자 중에서 저축 통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이나 청약 종합 저축은 일단 가입을 해놓고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놔 버리는 것이 실제 나의 순번을 높이는 길이다. 어떤 분들은 뭐 300만 원 됐어요, 600만 원 됐어요 해가지고 납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불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차피 적금보다는 금리가 좀 높으니까 그냥 10만 원씩 꾸준히 불입하는 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근데 국민주택은 청약 가점이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다? 이거는 국민주택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배점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국민주택은 청약 가점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청약 가점은 언제 쓰느냐?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제 청약 가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 근데 이제 뭐 저희야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하고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는 분들이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 현업에서 이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점 이런 것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표대는 보기는 어때요?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을 고객한테 안내드리거나 이럴 때 그런 사용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안내해 주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에세다빠 얘기하셨듯이 청약 저축과 청약 예금 부금이 아예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 성격이 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늘 얘기처럼 조금 전엔 저희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서 청약 저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에세다빠님께서 이제 옛날에 부금과 예금 형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약 가점제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표 대표님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가 누구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단 청약, 예전으로 따지면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청약 종합저축은 다 아우르는 거니까 이런 통장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불입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치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내가 신청하고 싶다, 그럼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에 신청하고 싶다면 600만 원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일 경우에는 1500만 원일 때는 다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뭐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서울 부산에 있다,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일단 다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씩 넣으면 얼마죠? 10년 넣어야 되네. 네. 물론 한꺼번에 넣어도 관계 없으니까 네. 민영주택은 한꺼번에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그 강의 자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에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규제 자체가 조금 기준 자체가 높은데, 똑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순위가 일단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을 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이제 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이제 미당첨된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실수요자에게 일단 주려고 많이 이렇게 기준 자체를 높여놨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1순위들이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순위끼리 경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5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50%는 추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도 당첨이 되면 좋기도 하지만 당첨이 됐는데 자격 미달로 통해서 부적합자가 나누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묻지마도 전략일 수는 있는데 이런 1순위에 대한 조건들, 왜냐하면 또 자격 미달이 돼버리면 다른 또 그 청약에 대한 기회가 박탈이 되시니까 이런 민영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세부적인 그 분양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 생애 최초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을 좀 타겟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무주택이긴 한데 나이가 좀 많이 있고 자금 여력이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점이 높아. 청약 가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냐, 아니면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 그 청약 저축을 얼마 동안 가입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는 게 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강남의 괜찮은 지역에 집을 분양을 받고 싶은데 청약 가점이 높고 현재 이제 그 세대주이면서 최대 당첨 살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전략적으로 가점을 활용해서 일반 공급을 노리는 뭐 이런 부분들을 노리면은 괜찮은 전략으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내용이네요. 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돼서 체크사항 있으면 한번 더 네, 찝어주시겠습니까? 청약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근데 여기에서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분양 제도에서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걸 주냐면요,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DH자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겠죠. 그리고 인천시와 이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해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단 그 이제 신청이 됐을 거고, 만약에 이제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부터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거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대로 하고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일반 공급은 100%를 가점제로를 적용한다. 85제곱미터 초과는 일반 공급 세대수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순번을 매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을 주는 요건들, 세대주가 아닌지 하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라든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자나 세대에 속한 자는 이제 청약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는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국민주택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민영주택을 선택할 건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시고,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자금 여력을 보시면서 내가 가점이 적용이 되니까 가점이 충분할 때 조금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체크사항 보면서 청약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표 대표님. 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85m 초과해서 19세가 당첨이 됐겠군요. 50% 추첨제에서 당첨이 됐겠어요. 가점제로는 당첨되기 어려운 거니까. 네. 그걸 느꼈습니다. 네.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또는 그 카톡 글잠으로 검색하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련돼서 이제 분양 공고 관련돼서 이런 자금 마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